어제였죠.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두 분은 재판 결과 무죄를 예상하셨습니까? 법적으로는 네. 여러 이제 법률가들이나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. 왜냐하면 이제 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. 증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. 그러니까 증거를 명확하게 찾기가 어려워요. 네.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성폭행이 어떤 형태의 증거를 남기기가 힘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진술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옆에서 봤던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이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. 그래서 네. 아마 증거 위주로 가게 되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법률가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. 그게 예. 아마 이제 어제도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은밀한 관계 또 은밀한 장소에서 위력에 의해서 위력이란 표현은 어제 재판부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. 충분히 위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관계라는 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성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즉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걸 명확하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. 네. 또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전혀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그냥 무죄로 판결을 내렸는데 네.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또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사실 이 판단 하나만 보게 되면 미투 운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.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다 보니까 그 의미도 더 있고 많은 관심들이 쏠렸었는데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좀 좁게 해석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여성단체나 뭐 일부에서 계속 이제 판사가 너무 좁게 위력이라는 문제를 네네. 해석을 한 거 아니냐. 사실 우리 이제 법에 보면 이 위력이라는 것을 이제 어떤 폭행과 협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이제 폭행과 협박이라는 것은 어떤 가시적인 어떤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. 네. 근데 사실 뭐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판사도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거 아닙니다. 네. 다 법률적 근거가 틀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. 그래서 어제 지금 조 판사 같은 경우에 이 판결문을 141페이지나 되는 판결문을 냈어요. 그건 뭐냐면 그만큼 고심이 컸다는 이야기죠. 그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형법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다. 즉 법률적으로 보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. 네.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어떤 위력 관계에서 어떤 표현을 할 때 외국 같은 경우는 반드시 yes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어떤 성관계 인정을 합니다. 네. 또 no라고 한다라면 그런 인정을 성폭행으로 바로 인정을 하는 거지. no라고 했을 때도 그 어떤 성폭행을 한다라면 반드시 이제 성폭행 인정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애매하게 돼서 오늘 또 이야기를 했지만 위력 같은 경우에 폭행과 협박인데 그러면 상사에 의해서 지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무언의 어떤 또 무형의 협박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. 네. 그럼 이걸 사실은 이제 어떤 회사라는 공간 속에서 보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무형의 어떤 위압적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 폭로를 통해서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직장을 잃을 수가 있고 네. 또 자기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무형적으로 왜 판단을 못 하느냐. 이제 그는 제가 볼 때는 이 판사의 어떤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입법 미비라고 봅니다. 결국 지금 정치권이 이 문제, 즉 형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이런 이번의 미투 운동을 반영을 해서 좀 더 법 개정을 따라야지 이런 네. 논란이 없지. 사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판사만 저는 이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.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김지은 씨 측에서 제시한 증언이나 증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반대로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김지은 씨를 좀 약간 네거티브로 공격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만큼 그렇게 좀 막판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거든요. 그렇죠. 이 재판을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네. 사실 재판의 흐름이 많이 바뀐 게 사실은 안 지사 측의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시작하고 또 안 지사의 부인이 직접 그렇죠.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서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위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. 사실 어떤 면에서 김지은 씨가 한 4차례 성폭행을 당하면서 왜 직접적인 의사를 표출하지 않았느냐.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하면서 김지은 씨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안희정 지사를 좋아했던 것 아니냐는 그런 이제 하나의 분위기. 물론 우리가 네네. 이제 김지은 씨 증언을 이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.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.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온 증인들의 증언들이
일방적으로 김지은 씨한테만 유리한 증언들이 아니었거든요. 예. 그리고 또 김지은 씨가 믿었다는 분의 어떤 증언 자체가 보면 그렇게 김지은 씨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증언을 했어요. 이제 그런 등등의 어떤 증거란 이래 볼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가 실제 안희정 지사의 어떤 증언을 덮을 만큼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가 안 됐다. 이게 결국 이제 1심 재판에서 아마 무죄가 난 이유가 아닌가 싶거든요. 예. 물론 이제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네네. 앞으로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과연 그러면 김지은 씨의 증언과 일관된 진술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고 네. 그걸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냐. 여기에 또 이제 달려 있다고 봐야죠. 앞으로 뭐 이제 항소심까지 가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이번 판결만 놓고 본다면은 법적인 문제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니 실제 예. 판결문에도 그 얘기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. 예. 그 판사가 마지막 판결문에 법적 미비가 분명하다 이거는. 네네.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입법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의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뭐 이현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는 no means no예요. 네네. yes means yes고. 그러니까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.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내가 얼마나 저항했느냐, 안 된다고 계속 밀쳐넣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로 yes냐 no라고 얘기하면 끝이라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예를 들면 no라고 얘기해서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는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지금의 우리 법 체계를 보면 그걸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밀어내거나 아니면 아니라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말로 이거 아닙니다,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돼 버리면 여성들이 항상 위력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? 예.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성의 발언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이란 말은 특별히 여자가 반항하지 않더라도 남성이 의사에 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저는 강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 네. 된다고 하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게요. 예. 아니 어떤 상황에서는 여성이 자기의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 또는 뭐 위력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책상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. 그 자체도 이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돼야 되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서 네.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요 미투 운동하는 분들이 다 이제 숨게 돼요. 누가 그렇죠. 얘기를 하겠습니까? 자기가 얘기해서 정말 어렵게 나와서 자기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얘기하고 진술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벌을 못 받고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네. 않습니까? 지금 조재현 씨 사건도 그렇고 김기덕 감독 사건도 그렇고 이렇다고 하면 여성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. 예. 그럼 지금 우리 법이 그게 미비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. 예, 알겠습니다.